오늘은 흔하게 시술되는 부위가 아닌 소소한 부위들의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작은 부위들이 많이 불편해서 해결을 좀 해보려고 방법을 좀 찾아보지만 올바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은 주변에 있는 넓은 부위 시술 때에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넓은 부위 설명할 때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했었죠. 오늘은 이런 부위들만 좀 모아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시술되는 이런 부위들이 목 뒤쪽, 치골 부위, 무릎 안쪽, 또 하완 부위입니다. 우선 목 뒤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만든 영상이 단단한 지방층의 지방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위를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 목 뒤의 연부 조직이 어떠한 이유들로 볼륨이 이렇게 증가하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버팔로 험프나 버섯 증후군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지방흡입으로 제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에서 우리 몸의 그 등판 정도의 그 지방층의 강도를 여기가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방흡입을 하면 그래도 좋은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명드린 대로 시술자가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술을 해야 되고 장비도 좀 강력한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은 등이나 어깨 부위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이 늘어나고 그렇게 볼륨이 증가돼서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쪽에 절개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 부위 시술을 다 한 다음에 이 절개를 이용해서 그냥 좀 더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 목 뒤까지 시술을 열심히 좀 해주고 나오면 마무리가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차례로 전신을 다 지방흡입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부위가 제일 좋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목 뒤 부분 줄어든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 어머니가 또 얼마 후에 오셔서 이제 이 부위 지방흡입을 받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또 잘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또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지방흡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시술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등 부위와 보통 같이 시술되긴 하는데 이게 또 등과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비만도가 좀 있고 등에 지방이 많은 분도 이 부분은 또 별로 그렇게 지방이 없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등에 있는 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부위만 또 많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위를 원래 이제 등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범위로 하려다가 이런 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옵션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등 수술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상황을 보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 부위를 같이 할지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도가 심하고 등에 지방도 많지만 그냥 이 부분만 시술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만 또 볼륨이 많다면 또 이런 케이스도 이런 부위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시술을 할 때에는 겨드랑이에서 이제 너무 머니까 목 주변에 이제 절개를 만들고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되고, 또는 뭐 이것을 또 줄여보겠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시술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력한 마사지 방법이나 또는 뭐 몇 가지 주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단단해지면 이런 케이스들은 지방흡입으로 이 지방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고 절개를 그 주변에 이제 크게 만들고 외과적인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물론 흔치는 않지만요. 이분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단단한 영상 할 때 또 보여드렸던 분인데, 마사지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단단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외과적인 절제 수술을 고려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회복 기간에 시간이 이제 마땅치 않으셔서 후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다 말씀을 상담을 하고 뭐 가능한 지방 흡입으로 가능한 정도만 감소를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시술을 이제 한 분이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뭐 붓기는 있지만 좀 제법 감소된 게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팔등 수술할 때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수술했는데 제가 최근에 시술했던 것 중에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했었거든요. 다음으로 성기 위쪽의 그 음모 부위와 그 주변의 그 이 부분이 너무 불룩해서 곤란하거나 이렇게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곳을 그냥 치골 부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치구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Y존이나 뭐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써서 이제 문의를 주시죠. 좀 부위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비만하지 않은 분이 이곳만 이렇게 볼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골격의 어떤 구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출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제거한다고 이제 완전히 납작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한 지방이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지방흡입을 하고 피부를 또 좀 잘 타이트닝을 해주면 뭐 굉장히 좋은 변화를 나타나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음모로 숨겨지는 이 부위쯤에 절개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좀 아랫배 쪽보다는 좀 단단한 구조라서 지방흡입이 조금 더 힘들기는 하고 또 회복 과정에서도 붓기도 좀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오래 지속돼서 본인이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위이기는 합니다. 비만 때문에 지방 위주로 이 부분이 이제 볼륨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넓게 나타나고 개인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랫배 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름의 크기나 모양, 위치, 또 출산 여부, 또 제왕절개를 했다면 이 흉터 때문에 좀 모양이 좀 많이 달라져서 개인별로 이 수술의 디자인이나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범위는 좀 넓어지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음모 쪽에 상처를 내서 이제 시술을 전반적으로 잘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배꼽에 상처를 내서 이 부위를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부나 허벅지 대에 추가되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 부위만 또 시술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케이스는 복부 시술 때 같이 이제 칠골 부위를 시술을 하려고 디자인을 해 놓은 상태죠. 오른쪽 사진은 이미 이전에 복부 지방흡입을 하고 완전히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복부의 볼륨감이 많이 감소되면서 그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던 이제 이 치골 부위가 신경이 쓰이셔서 따로 나중에 이제 시술하러 오신 분인데 남자분이죠. 이렇게 남성의 경우도 자주 이 부위 시술을 하시는데요. 간혹은 이 부위에 이제 지방을 줄여서 그 성기 주변을 좀 줄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기가 좀 더 길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의도 하시고 제가 오랫동안 이 시술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뭐 그런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이런 시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그 무릎 주변 특히 무릎의 안쪽 부위를 소위 샤넬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위죠. 이 부위의 돌출이 유난히 좀 심하거나 또는 다리 축이 그 X자 형태, O자의 반대에 있는 X자 형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의 볼륨을 좀 줄여서 다리 라인을 좀 곧게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은 이 부위의 돌출은 골격이나 그 관절 구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흡입으로 뭐 많은 케이스에서 나이스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도 지방이 제법 있는 부분이라서 나름 지방을 열심히 제거하고 피부를 타이트닝을 해주면 나름의 좋은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시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이라서 간단한 시술 대비 제법 만족스러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좋은 시술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역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이 부분 위쪽, 그러니까 허벅지의 안쪽에 샤넬란 바로 위쪽이죠. 이쪽이 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뚝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샤넬 라인이 이렇게 뚝 튀어나오면서 이 라인이 이제 좋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할 때, 뭐 전체적으로 할 때나 또는 내측을 이렇게 지방흡입을 할 때 이 함몰된 부위까지만 시술을 하고 샤넬 라인을 남겨두면 오히려 이 격차가 더 심해져서 라인이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나 허벅지 내측 부분 시술할 때는 꼭 샤넬 라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주는 게 결과에 훨씬 더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전체 범위에 이 샤넬 라인을 기본적으로 좀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그 적극적으로 시술하는 정도는 좀 다르긴 하겠죠. 허벅지 시술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따로 이제 무릎 주변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저쪽 타구니 쪽에 이제 절개를 이용해서 굉장히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 샤넬 라인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할 수 있고요. 무릎 주변에 이제 절개가 흉터가 남으면 이제 보기가 굉장히 흉하니까요. 이렇게 시술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숙련된 시술자라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위만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릎 주변에 그래도 좀 덜 보이는 쪽에 절개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무릎의 그 앞쪽도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 슬개골 무릎뼈, 슬개골 위쪽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볼륨은요, 사실 지방인 경우보다도 이전에 이제 살이 쪘을 때 거죽이 이제 확장됐었다가 어쨌든 간에 지방흡입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지방이 줄으면서 이 피부가 밑으로 쏟아져서 이 부분에 이제 고이면서 이렇게 볼륨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감소될수록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좀 줄이는 것과 동시에 피부 리프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약간의 그 피부를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시술하기 전에 시술자와 좀 잘 상담을 하셔서 좀 좋은 말씀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시술해 놓으면 보람이 있을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팔꿈치의 아래쪽인 이 하완 부위를 지방흡입으로 많이 줄일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볼륨이 많이 있다고 해도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도 좀 미미한 변화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시술을 못 한다기 보다는 좀 가치가 적어서 시술자들이 그렇게 권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팔꿈치 쪽에서 손목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많게 되고요. 그래도 이 부위에 고민이 너무 많다면 시술자와 상의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팔꿈치 주변에 한두 개의 절개를 만들고 이 팔꿈치 위주로라도 좀 줄이는 시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팔꿈치에서 이쪽이 아닌 이쪽 부분만 좀 잘 줄여줘서 제법 그래도 이제 반듯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완 수술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를 지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이 팔꿈치 주변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도 겨드랑이 상처에서 좀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까지 좀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을 보통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술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 부위를 같이 해주는 게. 상의를 잘 해보시고 보통은 이 정도 범위까지만 시술을 해서 좀 가성비 있는 시술을 하시거나 또는 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하완 부위도 따로 절개를 내서 시술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분들에게는 심란한 문제지만 시술이 이렇게 좀 까탈스러울 수 있어서 병원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부위이기는 하죠. 하지만 상황이 무난하고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또 경험이 많은 숙련된 시술자를 만나면 약간의 그 변화를 만들 수는 있는 부위들이 되겠고요.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우선 진솔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